어렵게 산다. 그 진짜 어렵게. 안돼. 내 거야 이거 신나. 내 거야. 중간에 질문할 분들이 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할 거를 한번 체크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숙제 연습제 질문 120 실속에 20이 자, 52, 53번들 한번 살펴볼게요. 수업 중에 해준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는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나 봐요.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데이터로 보면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수업 중에 해줬죠, 이거. 자, 각각의 질량이 MA, MB, MC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대차에 대해서 봅니다. 자, 52번 대차 C가 수평 방향에 F라는 힘을 가했더니 대차 A와 B가 대차 C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힘 F가 실의 장력을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마찰이 없는 섬 주변에 MC라는 대차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얘기해주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잭 스타일을 갖고 두 가지로 얘기해주는데 자, MP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가만히 놓게 되면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평 방향에 힘을 주기로 할까요? 자, 수평 방향에 힘 F를 주고 상대적으로 정지했다라고 얘기했다. 어때 차례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자, 아메리칸 스타일을 괜찮으니까 자, 얘는 MC야. 책의 답지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정력 T가 있고 자, 그리고 얘 오른쪽 방향으로 정력 T가 있고요. 자, 수평 방향으로 얘는 스몰 F라는 힘을 받고 반대로 얘기해서 스몰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각각의 내 운동 방정식을 채워보면 운동 방향 쪽으로 나타난 방정식을 밑으로 살펴보면 MA라는 녀석은 T라는 값인데 T는 뭐가 되니? MA A가 돼버리겠죠. 세 개 모두 다 상대적으로 전개했으니까 이거 같습니다. 자, MB에 대해서 살펴보면 MB는 두 가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아서 MBA가 되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T-MBG가 자, MBG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거 두 가지를 연립해보면 얘는 MBG라는 값이 MAA가 되어버리니까 이 물체 가속도 A는 얼마가 되죠? MB분의 MA분의 MBG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MC에 대해서 살펴보면 MC는 자, F- 스몰 f라는 힘이 MCA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식 연립해봐. 이식 세 개를 연립해 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F라는 값은 이 두 식만 연립해도 되는구나, 지워지는구나. 자, 얘는 뭐가 돼? 세 개가 다 필요한가? 필요 없지. 자, F- 스몰 F라는 녀석이 뭐가 되니? MBA가 돼버리잖아. MCA가 돼버리지.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세요. MA동, MB동,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어요? 질량이 잘못된 거 같아. 이식을 어떡하다 또 잽타입을 데려왔네. 자, 얘도 뒷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T라는 힘이 작용해. 그죠?
대차 둘에도 대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이게 돼버리지. 한 번만 다시 따라서 이 녀석 다 대입해 주게 되면 T왜뭐 이거 지난번에 수업 중에 한 거잖아. 잭스타일은 안 했습니다. 여기 T가 작용한다라고 했잖아. 아이씨. 그래, 소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갈게. 자, 이 세 개는 한 덩어리가 돼서 가죠. 세 개 전체 물체계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야? F밖에 없죠. 세 개가 한 덩어리로 가니까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A가 되버렸어. 자, 여기서 구한 A를 대입하면 뭐가 되니? MA 분의 MB 더하기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G라는 값이 되버렸어. 이해돼요? 그럼 T는 다시 대입하면 T는 얼마가 되니? T라는 녀석은 MB MBG라는 값이 되버리게. 여기서 실의 장력을 하고 전체 힘계에서 나가니까 저게 되버리게. 자, 53번. C를 고정시켰을 때 이거는 그냥 일반 문제잖아, 그치? 이건 책상 모서리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 책상 모서리에서 나타나는 장력 T는 얼마가 됐지? MA 더하기 MB분의 MBG가 장력이 되고, 이때 얘들이 가는 가속도는 뭐가 돼버리죠? 네. 가속도는 MA 더하기 MB 더하기 이것분의 MBG라는 값이 가속도가 돼버렸죠. 원래 53번부터 나오는 게 좋겠지. C를 정지시켜 놓고 책상 모서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할 게 좀 많던데, 어디는 게 어디? 저 23인 24요. 같은 바닥에? 121페이지. 알겠어요. 자, 23, 24? 몇 번? 네, 23이잖아요. 자, 23, 24번 문제를 한번 아주 간단한 개념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보다 더 쉬운 걸 동훈이가 공중에 톡을 보내서 근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23, 2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냐.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많이 낼 수도 있어. 이건 의외로 아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전체 무게가 얼마라고 합니까? W 뭐라고 할까? W 뭐야? 자, 이때 물체 반정을 살펴보면 얘가 전체가 물체야. 그치? 실이 몇 가닥이 당기니? 하나, 둘, 세 가닥이 당기고 있지. 맞아요? 세 가닥의 실로 이 물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F인데 T와 같아야 돼요. 같은 힘으로 당기는 경우는 자, 3T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W9가 되고 정지 상태를 유지했을 때 T라는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니? 3분의 W9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의 무게가 얼마라고 합니까? 전체 900N이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자, 필요한 힘은 300N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F가 돼요. 이해해요? 자, 24번 문제는 얘를 당겨서 가속도 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을 시켜준대요. 1m/s 제곱에 가속도 운동을 시켜준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3t W9라는 값이 MA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얘는 3t라는 값은 자 906 더하기 질량 90kg이지 90kg 곱하기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990N이 되고. 자, 따라서 T는 F와 같고 얘는 얼마? 330N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도구레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줄의 수로 이야기해서 줄의 수로 나눈다. 똥근이가 이 질문을 했어요. 자, 똥근이가 이런 게 됐어요. 태블릿에서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아프다. 자, 똥근이는 이렇게 물어요. 자, 바구니에 자기 자신을 싣고 있어요. 벌써 웃기다. 자, 이렇게 됐어요. 무게가 얼마예요? 물류 무게예요. 1000m. 이때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되느냐라는 문제야. 물체 기준으로 당기는 줄이 두가 당기잖아요. T라는 힘으로 당기게 되는데 사람이 주는 힘은 T와 같아야 돼. 등속도로 운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럼 이 T라는 값이 빼기 W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T라는 값 또는 F라는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W가 되는 거지. 이게 항상 줄 가닥수를 생각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속도 주어지면 똑같이 형태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MA다라고 놓고 풀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선생님, 네. 저기서 900N는 아래로 작용하는 거고 여기는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지탱하는 힘을 얘기해줘. 줄은 물체를 당겨주지만 사람은 줄을 아래로 당겨줘야 올라가죠.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이해? 줄이 사람을 물체를 당겨주잖아. 물체를. 그럼 사람은 줄을 아래로 당기잖아. 줄이 사람을 당기고 사람이 줄을 당기니까 작용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너 여자분이 하고 싶은 거야? 미안해 이렇게 해서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힘이 이게 됐잖아. 여기보다 미안해 이렇게 해서. 30번이랑 31번. 무슈? 질문이 너무 임마. 네, 맞아. 많아 원래. 선생님이 이거 한 게 논문을 뭐 확인하다 보니까 큰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자, 30, 31번에도 중에 30, 31번 문제가 학교 기출에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그림이 있어. 가 그림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 그림보다 리스테린이 좋아. 아까 저희 집 리스텔 있어요. 대용량이 싸. 리스테린이 가 그림보다 더 비싸. 대용량 싸고. 이게 가그림하면 아무 느낌 없는데 리스테린 하면 뭔가 양치한 느낌이 나잖아. 아파요. 그래. 오래 해봐. 불수한 아니고. 근데 쌈새끼 물고 있으면 입이 쓰라리. 그게 좋은 거. 동근이가 통의 통을 즐기는 원래 누구나 양치한 다음에 리스테린 누가 소독하는 거야. 너 그거 안 닦고서는 리스테린만 하는데. 근데 가면이랑 광고 보면 막 광고에서 태풍이 나거든요. 다시 나면. 은근이가 그걸 옛날에 그런 선생님하고 계셨다.
다 그림만 하고 이를 안 닦는 거야. 그거 닦고. 입이 항상 무렇게 껴 있어. 세균을 죽을지 모르는데 그 쌤은 있는 거야. 얘는 그렇구나. 이번에 연출된 거예요. 자, 여기 F'라님으로 당겨져 있고 위에 물체는 실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죠. 수평면 내 지향이 10kg인 물체 그리고 그 물체 위에 5kg 물체를 올려놨다. 얘가 10kg이고 얘가 5kg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물체 B와 수평면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정지 마찰 계수 모두 0.2를 갖고 있다라고. 0.1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와 같이 A의 벽에 A를 벽에 연결한 경우에 자, B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일까라는 문제야. 자, 먼저 작용한 힘들 한번 보자. 이 물체는 뒷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T가 벽 쪽으로 나타나지. 그거에 대해서 이걸 당기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때? 안 당겨가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찰이 어디로 작용하니? 위쪽으로 작용해. F1이라고. 이 F1이 반작용으로 10kg을 뒤쪽으로 F1으로 당겨주는 거야. 한편 바닥과의 마찰이 있으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 F2라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F1이라는 힘은요. F1은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이지. 맞아요? 따라서 얘는 μs 곱하기 n1이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0.2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몇 뉴턴이 나타나는 거죠? 자, 10뉴턴이라는 힘이 마찰력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는 F2를 한번 보자. F2는 바닥면의 마찰력이야. 얘는 전체 물체 무게를 합한 만큼이 수직항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버리지? 150뉴턴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직접 계산해보면 μs 곱하기 n2라고 항상 맨 밑에 있는 i의 수직항력은 전체 위에 있는 무게의 합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0.2 곱하기 15 곱하기 10이 돼버리니까 몇 뉴턴이 돼버리지? 30뉴턴이 돼버렸대요. 자, 30뉴턴이 되었다. 그렇다면 F라는 힘은 어떤 힘이 필요할까? F 마이너스 움직이는 순간에 F1 빼기 F2의 힘이 나타난 거지. 이 값이 0이어야 돼. 따라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가 되니? 40N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그림을 한번 보자. 다른 조건은 모두 다 같은데 실이 두 물체를 이렇게 연관시켜주고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당깁니다. F라는 힘으로 당기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찰이 작용하지. F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움직임 반대로 F1이라는 게 있고 여기 F2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이 당기고 있지. 그리고 위쪽에도 실이 당기고 있어. 그리고 뒷방향으로 F1이 나타나지. 자, 이 순간에 움직이는 순간에 T-F1은 물체 5kg짜리에 대해서 0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 T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10N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F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2가 돼버리지.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F라고 하는 녀석은 30이 되니까 얼마? 56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요? 한두 번 보시면은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해요. 자, 그 다음 질문 되게 많던데?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세요. 나도 모르면 애들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 41번이요.
41번 같은 문제. 네. 4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0번에 대해서 유래된 문제지. 한번 보자 문제를. 40번 도 40, 41, 42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질량이 스몰 라지엠인 두 물체 AB 사이에 용철 S를 용철 상태가 K인 것을 놓고 가벼운 줄로 연결하였다. 자, 그림과 같이 돌을 통해서 B를 내려뜨렸더니 ABS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였다. 중력과 속도를 G, A와 책상면 사이 운동 마찰이 있을 뮤. 자, 그리고 돌의 실의 질량은 모두 무시하였다. 자, 그때 자, A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물체 A의 가속도를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가정하지 않은 게 있네. 용철의 질량이 이때 어때? 용철의 질량이 있니 없니? 무시했구나. 어디 무시해? 40번 맨 문제 마지막 에이, 이 새끼들. 이거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어. 예? 무시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그럼 용철을 질량 M 문제 하나 더 껴넣는 거예요. 밧줄 같은 거 넣어놓고 질량을 또 껴넣는 문제들이 있어. 뭐라고 아무 소리나? 우영은 기지개. 자, 얘네들의 각각의 질량을 스몰m까지 m으로 썼어. 자, 얘는 완전히 늘어난 상태에서 자,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오케이? 만약에 용철의 질량이 무시된다면 모든 실의 장력이 모두 같아. 만약에 질량이 있어야 된다면 좌측의 실과 우측의 실의 장력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힘들을 표시해보자. 아래로 라지 mc가 있고 위로 t가 있어. 그래서 얘는 아래로 a의 가속도로 내려오겠지.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t라는 힘이 작용해. 용철 질량 무시하면 t가 같아. 자, 그리고 얘는 바닥에 마찰이 이때 어때? 바닥 마찰 무시하기로 했지. 자, 문제를 좀 책상면 마찰이 있네. 자, 마찰이 있다면 얘는 뒷방향으로 어떤 힘? μn이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영은 μmg가 얘 마찰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A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운동 방정식 세워주면 질량이 스몰 m인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면 t-μmg라는 값이 ma야. 그리고 라지 m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면 라지 mg-t가 라지 ma가 돼. 자, 더하자. tt 지워져서 그리고 얘는 라지 m 뮤 스몰 mg가 스몰 m 플러스 라지 ma가 돼. 따라서 a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뮤 mg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오케이? 자, 장력도 구해줄 수 있겠다. 장력 대신 대입해 주는 거야. 자, 뮤 mg 이항시키면 m 곱하기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라지 m 마이너스 뮤 스몰 m g가 돼버리지. 자, 통분해보자.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자, 뮤 곱하기 스몰 m 제곱 플러스 뮤 곱하기 m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라지 m 마이너스 뮤 곱하기 스몰 m 제곱 g가 되지. 얘 지워져 버리고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묶이니까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스몰 m 라지 m g가 된다라고. 이거 기본 예제 문제였어. 기본 예제 문제. 자, 그래서 가속도 장력을 모두 계산했다. 자, 앞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용철에 늘어난 길이를 계산해 보자. t를 계산해야지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용수철에 양쪽으로 T가 작용했지만 얘는 한쪽 방향으로 T가 작용한 힘의 경우가 똑같지. 그래서 용철에 작용한 힘은 T야. T는 KX가 되거든. 근데 T가 얼마나 그랬어? 스몰 m 더하기 라지 m에 1 플러스 뮤 곱하기 스몰 m 라지 m g가 되거든. 따라서 늘어난 길이 X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에 1 플러스 뮤 곱하기 스몰 m 라지 m g라는 값이 용철에 늘어난 길이가 되버립니다. 이게 뭐야? 자, 42번. 용술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자, 양단 C점과 D점에서의 용철 S에 가해지는 힘 TC, TD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질량이 무시되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한 경우가 되겠지. 좀 모형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뭐가 되고 우리 스몰 m m 프라임 라지 m이 되고 자 그렇다면 얘 아랫방향으로 라지 m g가 나타났어.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이 점을 D점이라고 그랬지. TD가 됐어. 자 얘는 오른쪽으로 TD가 되버리고 왼쪽으로 TC가 되버리고 얘는 이쪽으로 TC가 되버렸잖아. 그리고 뒷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지. μmc라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방지용시 스몰 m에 대해서 tc 마이너스 μmc가 man m 프라임에 대해서 자 td 마이너스 tc가 m 프라임 a가 되고 자, 라지 m에 대해서 mg 마이너스 td가 라지 ma가 되죠. 한꺼번에 모두 더해보자. 더하면 라지 m 마이너스 뮤 스몰 mg는 스몰 m 더하기 m 프라임 더하기 라지 m a가 될 거겠지.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스몰 m 더하기 스몰 m 프라임 더하기 라지 m인데 라지 m 마이너스 뮤 m g가 되거든요. 그럼 tc는 대입해주면 되겠지. 맞아? a만 대입하면 돼. 충분 안 해줄게 그냥 귀찮아서. 얘는 뮤 mg 더하기 ma a 대신 대입해서 통분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td는 이 아이가 되지. 자 얘는 라지 m g 마이너스 라지 m a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질문? 또 질문? 근데요, 학교 시험에서 이 책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아 비슷해. 네요. 한 2, 3학년 이제 2학년 후반부 3학년 때는 분이라는 걸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이거보다는 올라가는데 1학년 때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저희가 본 시험 1학년 때는 미분적분 베이스가 안 해. 또 질문 없어요? 네요. 질문 없다 아니요 그럼 없는 거지. 네 있어요. 48번. 어? 48. 48번? 자, 4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50N의 힘으로 2cm, 4cm 늘어나는 용수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 이 각각에 대해서 A가 갖는 용출 상수는 얼마가 돼 보이지? A가 갖는 용출 상수는 25 Nm/cm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의 값은 얼마가 되니? 12.5N/cm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A와 B의 자연 길이는 각각 50cm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과 같이 AB를 직렬로 연결하고 간격이 70cm인 벽 사이에 집어넣었을 때 A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래요. 이 두 녀석은 자연길이 상태에서 압축돼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요. 70cm만큼 되어 있네. 오케이? 자, 그때 얘에게 작용하는 힘, 자 F1이라고 할까? 또 사이에 작용하는 이 F2, 이쪽에 나타나는 F3인데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힘들이 모두 다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네. F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게 A고 B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가 돼? 25 곱하기 X1이라고 할게. 또 얘는 얼마가 되니? 자, 2분의 25 곱하기 X2라고 얘기해. 자, 이때 X1과 X2의 B를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얼마가 돼버립니까? 2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X1 더하기 X2 합친 만큼이 얼마가 됩니까? 30cm가 되겠죠. 맞아? 각각의 용수철이 50cm였고 합친 길이가 70cm가 되니까 두 녀석의 압축된 길이의 합이 30cm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B를 1대2로 나눴으니까 X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10cm. X2라는 값은 얼마? 10cm.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물어봐. 다음 문제. 54요. 어? 54요. 54? 자, 질량이 각각 10kg, 20kg이 되는 두 물체가 마찰하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물체를 용철로 연결해 놓고 30N의 힘으로 자, 20kg의 물체를 수평으로 당길 때 용철에 들어가는 힘이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 자꾸 용철 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중집을 찍어주도록 할게. 용철이 있으면 용철을 무시해. 용철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줄로 연결한 거하고 똑같지. 각각의 질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10kg과 20kg이야. 자,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했어요? 30N으로 당긴대요. 자, 그럼 연금 방정식을 볼게. 얘는 T로 나타나고 얘도 T로 나타나겠지. 바닥에 마찰이 없었지. 그죠? 자, 그렇다면 자, T라는 값은 10 곱하기 A야. 자, T 30 마이너스 T는 자, 얼마? 20A가 돼버렸지. 자, 합치게 되면 얘는 30A가 되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1m/s 제곱이. 따라서 T는 얼마가 되니? 10N만큼이 돼. 용수철이 지금 얼마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10N 힘을 받았다는 얘기지. 자, 얘는 10N이래. 용철 상수가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용철 상수가 100짜리라고 했습니까? 네. 자, 용철 상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x야.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0.1m만큼이 들어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철 무시하고 그냥 줄로 연결, 줄에 작용한 힘이 용철에 작용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용철 질량 무시할 수 없다면 아까처럼 질량이 있는 물체를 갖다 놓고 양쪽에 뭘 계산해? 양쪽에서 나타나는
장력을 계산합니다. 오케이? 이 장력을 계산하고 자, 이 장력의 차이만큼의 힘으로 얘가 가속 운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길이를 또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돼 있어. 자, 그 다음 질문. 홈스는 넘어갔어요. 통일선 아직 쉽지 않았지 않니? 언니? 진짜 몇 초까지 했어요 원래 숙제? 166 20몇 초 아닙니까? 166 민준이가 잘못 말을 많이 잘못 알았어요. 이번 숙제는 운동량 부분까지 드릴게요. 운동량 문제고요. 자, 통일선 질문해도 됩니다. 문실기. 운동량 문제고요. 여섯 문제 세 개인가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연습제가 운동량 빼놓고는 다 조금이야. 운동량 문제니까 어디까지예요? 세 번.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연습 문제 세 개인가 있는데 두 개가 작아요. 문제가. 자, 빨리 질문. 시간 없이. 58로 고요. 통일선 운동에서 자, 58 이야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58. 이제 오늘 시험 문제 어때요? 싫어. 저번이랑 비슷해요? 저번보다 훨씬 쉽게. 문제법 만들었어? 근데 열 하나 문제 더 어려운 이런 거에 물어보면 문제가 20점 풀렸는데 세 개만 풀어도 있어요 이거요? 세 개만 잘 새끼 문제 있어요 새끼 문제 있겠지 일부. 일부 우리가 통일선이 저번처럼 기니디 그런 게 없는 건가? 운동치기라고 했잖아. 그럼 나와요? 자, 28번 오토바이를 탄 오토바이를 탄 사람 용이적 도저가 없이 점 P에서 30도 각도를 떠날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야. 자, 얘네들은 높이 차이가 최고 통과했으면 요즘 잘못 나온 게 있어. 가로 폭이 10cm라고 돼 있는데 10m야. cm는 이거 그냥 점프해도 그냥 날라가. 자, 10m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오토바이는 자, 이곳을 떠나서 자, 품을 쏘는 경우를 하겠지. 맞습니까? 자, V제로는 속력으로 출발하여 빠지지 않고 건너편에 도달한다는 것은 가까스로 이곳에 도달할 때. 자,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생긴다. 이 식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외워두면 편리하다가 되겠지. Y라는 곱은 X,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X, GX의 제곱이다라는 식.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구나. 외워두면 편리해. 얼마나 편리한지 자, 비교를 좀 이따 해주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Y는 어떤 위치에 있어? 마이너스 5의 위치와 있지. X는 얼마? 10. 탄젠트 30도 하면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30도면 루트 3분의 1이 되어버렸고 마이너스 2 곱하기 V제곱 제곱 골라. 코사인 30도면 얼마가 되지? 2분의 루트 3이 되어버리니까 4분의 3이 되어버렸어요. G 곱하기 G 얼마 쓰기로 했지? 10이라고 쓰기로 했지. 9.8 세서? 9.8이에요. 아우 귀찮아. 나도 귀찮아.
자, 9.8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지울 거 지워보자. 2가 됐지. 자, 그러면 얘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씨, 무슨 나오는데? 내 짜증나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전체가 다 마이너스지. 5 더하기 루트 3분의 10이라는 값이 v0 제곱 곱하기 2분의 3분의 9.8 곱하기 980이야. 이렇게 써. 자, 그럼 자리 바꾸면 해주면 되겠지. v0 제곱이라는 값은 자, 5 더하기 루트 3분의 10 루트 3 곱하기 2분의 3분의 181. 현대문명에 힘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보면 김성준.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지? 계산해줘? 동생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부모님이 안 하면 돼. 성준이 있잖아. 동근이가 해. 내 새끼야. 내 앞에서 늙었다 보니? 나쁘시고. 7.2. 어씨 인간 인간 변기. 인간 변기. 7.2. 이게 뭐 하냐? 수가 나왔어. 제곱인데. 나온다. 이거 이중분의 중. 운동법 지금 분모치면 충분히 이중분. 여기 운동을 할 필요가 안 보였잖아. 자, 이게 약 이거 7.8 세트입니다. 이 정도의 값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저거 안 쓰고 나서 보는 어떻게 이거 소개해준 거잖아. 선생님 저거 안 쓰고는 어떻게 보여요? 어떤 걸 안 쓰고? 유효계식 말고 다른 거 잘못 앞으로. 아, 학교 선생님이 숫자를 간단하게 바꿔주시겠지? 아. 예를 들어 45도. 그럼 1이 돼버리겠지? 아니요 저거 콩을 썼어요. Y는 X 탄젠트 세타 저거 말고 안 쓰고 어떻게 하냐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콩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 어이구. 아이고 원수들, 화산들. 집어지. Y는 이게 제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P 제곱이 P라는 값이 뭐가 돼? V제로 사인 세타분의 X가 돼버리지. 집어넣어주면 얘가 돼버리겠지. V0 사인 세타였어요. X 정보는 나오는 거.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너가 쓸 줄 알겠지. 얘기했잖아. 됐어요? 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대풀에서 쓰느니 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 예제 질문해도 돼요? 예제? 예제? 살짝 이해가 안 돼요. 151페이지의 마지막 예제. 151쪽? 네. 이게 그 이번 문제가 그 야구장 문제는 하지 말라 그랬지. 네. 야구장 문제는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거 풀면은 A 한 번 더 넘게 나와. 어디 야구장이요? 문학적이다. 이거 154쪽. 동호는 풀었어. 동호 풀었다고? 자, 책 151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너무 연기력이 많아. 자, 지금 자, 30도 공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체가 자, 이곳으로부터 변의 길이가 h만큼 되는 변을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h 되는 높이를 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얘 높이는 얼마가 되버리지? 2분의 h가 되버리겠지. 자, 그럼 빗면을 떠날 때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해주는 게 편리해.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mgh라는 값이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지. 따라서 v0라는 값은 루트gh가 됐다라고. 이 속력이 루트gh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 전체 변의 길이는 얼마니? 이 전체 변의 길이는 자,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CD의 길이는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탄젠트 30도가 CD분의 H잖아.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니? CD라는 값은 H 탄젠트 CD 탄젠트 세타라고 했잖아. H가 되고 얘 뭐가 돼? 자, 얘는 탄젠트 30도분의 H가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H라는 값이 되니까 자, 이런 값을 갖고 있는데 질문을 한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H점에서 초속도 0으로 출발한 물체, 지향의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기대에 자, 길이 H인 빗면 AB 사이를 이끌어줘서 낙하였다. 빗면에서 B점에서 연직 높이 H인 절벽 BC로 구성이 되어 있대. 자,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과 도 지나가자. 빗변 AB의 길이가 30도라고 할 때 B지점에서 물체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1번 구했지. 아주 쉽게 구했지. 자, 2번. 자, 물체가 CD에 낙하한 점 F와 AB선상의 AB의 연장선이 만난 점 EY 거리 EF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 자, 얘 거리만 계산해주면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X방향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V0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고 VY라는 녀석은 아랫방향으로 V0 사인 30도가 되었어요. 자, 이때 얘는 H만큼 낙하했어요. H는 VY, 즉 V0 사인 30도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버렸대요. 자,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값 마이너스 V0 사인 30도면 2분의 1을 바로 써줄까요? 자, 2분의 1 V0 T 플러스 H는 0이 되버렸대. 자, 근해 공식 이용하게 되면 T라는 값은 얼마가 돼? G분의 플러스 2분의 V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V0의 제곱 더하기 빼기가 되겠지. 자, 얼마가 되니? 2G H가 되버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V0 대신에 집어넣어보자. G분의 2분의 V0 대신에 루트 GH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지 얘는,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가보자. 자, 그러면 얘는 루트 얼마가 됩니까? GH의 제곱이니까 얼마? 우변값이 돼? 뭘 잘못했을까요? 아씨, 플러스야.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있을 수 없겠지. 자, 얘는 4분의 V0니까 얼마? 4분의 GH 더하기 2GH가 돼버렸대. 자, 그렇다면 얘는 G분의 2분의 루트 GH 더하기 빼기는 해당 없음 4분의 8이니까 4분의 9가 돼버리지. 2분의 3 루트 GH가 돼버렸지. 따라서 얘는 얼마? 2GH가 돼버리지. G분의 H의 2배의 제곱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X방향으로 간 거리가 되니까 CF의 거리가 되겠지. CF의 거리는 V0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T가 되어버리지. 자, 그럼 V0 곱하기 V0는 루트 GH지. 루트 GH 곱하기 코사인 30도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얘는 2배의 G분의 H의 제곱분이 되어버리지. 자, 그렇다면 얘 지워지고 Gg 지워져서 얘는 얼마가 되니? 루트 3H가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풀 마이만 아니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마풀이니까. 뭐지? 마이너스 B 풀마니까 저 아까 2분의 1 V제로 T로 바꿨으니까 저 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GH 적어줘야 되지 않나요? 어디? 여기 T는 할 때 T는 분자에서 마이너스 2분의 V제로 네. 마이너스 V. 에이 저기 분자 분자 맨 앞에 분자 맨 앞에 플러스 거기 마이너스 네 2분의 마이너스 그럼 얘가 얼마니? 루트 GH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얘가 지워지지. 2분의 H. 자, 그렇다면 얘는 FD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H가 되니까 얼마? 2분의 3H. 자, 다음 질문. 예제 문제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 제법이 있어. 제법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그러면 진도 나가보자. 30분밖에 안 남았네. 또 질문요. 마지막 연습 문제 59번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잘 안 내요. 1학년 때는 아무리 숨을 쏜다 하더라도 잘 안 내줘도 2학년 때는 잘 안 내줘요. 우리 그 삼각함수 변환이 좀 심하게 일어났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던 문제거든. 자, 질문 없습니까 이제? 야, 민욱이 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질문이 많잖아. 53페이지의 첫 번째 53? 네, 예제 153 153? 첫 번째 예제 수평면 위에? 네, 수평면에서 볼 자, 수평면에서 돌을 디스 및 던져 올릴 때 운동 경로 사이의 P점에 도달하는 시간 T1과 P점에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 다시 시간이 T2였다고 합니다.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할 때 수평면에서 P점까지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디스크이 던져 올렸을 때, 자, 임의의 위치가, 자, P점이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데를 보는 시간이 T1이에요. 역시, 너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오늘 마스크 안 써도 돼. 실내도 마스크 안 써. 쌤도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써. 아,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자. 예상하고 있잖아. 슈퍼치. 나머지는 다 걸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안 걸리죠. 제가 불안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안 걸리죠. 코로나 두 번 안 걸릴 걸리고 줄 나서 알았어. 들어봐. 슈퍼치를 코로나 두 번, 여기서 코로나 두 개 많은데. 염체적인데 아니 진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다 그랬다고. 그렇다면 이곳의 높이를 한번 이야기해. 이곳의 높이를 한번. 자,
자 얘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 h라는 높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오케이? h라는 높이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한번 볼게. h라고 하는 녀석은 v0 y라고 쓸게요. 각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v0 y라고 쓸게. v0 y t1 마이너스 2분의 1 gt1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대. 오케이? 식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h를 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자, 이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럼 재미없는데 T2야. T2가 변했잖아. T2가 변했어. 잠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T1 뭘 계산하라고 쇼. 자, 얘는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간단할 것 같다. 이쪽에서 V0로 쏘게 되면 도달할 때 얼마로 도달하지? 같은 각도로 V0로 도달하겠지. 맞아? 자, 그러면 H라는 값은 V0 Y로 던졌을 때 V0 사인 세타야. T1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이와 같은 식을 써줄 수 있겠지. 역으로 물체를 이 방향에서 쐈을 때 부재로 똑같은 속력을 쐈을 때 T2라는 시간이 되면 P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자, 그렇다면 이 H라는 것은 얼마가 되니? V0 Y 곱하기 T4라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GT2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을 더해볼까? 더해보자. 더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EH라는 값이 뭐가 됩니까? V0 Y 곱하기 전체 시간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G 곱하기 T1 제곱 플러스 T2 제곱이라는 값이 될 것 같아요. 부재로는 어떻게 없애지? 자, 이때 이걸 한번 살펴보자. 전체 운동에 대해서 전체 운동 시간은 자, 라지 T라고 얘기했을 때 라지는 T1 더하기 T2가 되는데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지? T라는 값은 G분의 자, 두 개의 부재로 Y가 되겠지. 이런 값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V0 Y라는 녀석이 얼마나 되니? V0 Y라는 녀석은 2분의 1 G T가 되어버리겠지. 2분의 1 T가 될 때 따라서 이 H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운동 시간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G 곱하기 자, 이 녀석이 T1 더하기 T2가 되어버리니까 뭐? T1 플러스 T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G T1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대. 그럼 2분의 1 G 곱하기 묶으면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 플러스 2배 T1 T2 마이너스 T1의 제곱 마이너스 T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다 지워져 버리고 얘는 GT1 T2라는 값이 되니까 H라는 값은 2분의 1 GT1 T2라는 값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운동을 거꾸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이면 반대로 가나 역으로나 똑같이 가나 역으로나 정방향으로 가나 역방향으로 가나 똑같은 시간만큼 걸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없어요? 진도 나갑니까? 오늘 이제 언니? 네. 궁금증 해소가 됐어? 네.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연직면의 원운동 하다가 중간에 말았지. 그죠? 자, 우리 한 가지 경우 공중제비 노는 경우까지 얘기했지. 그 형태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문제들이야. 중력장에서 원운동하는 문제 되게 좋아하시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원운동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역학적인 도전이 이용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매끄러운 반구가 있어. 자, 여기에 어떤 아이가 앉아있대. 지난번 마지막 예제일 거였지. 자, 얘는 불안정 투명 상태에 있다라고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 자, 움직이게 될 때 얘는 이 홀을 따라서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디에선가 어쩔 수 없이 면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자, 면을 이탈해서 그 이후부터는 품을 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면을 이탈하는 높이를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위치에서 아랫 방향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주의 중심 방향으로, 자,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고요. 자,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은 mg보다 크기가 작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식에서, 자, 지금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적선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될 텐데, 자, 원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면 원동의 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중심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n이라는 값이 반지름을 라지 얼이라고 한다면 라지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쓰게 된 거지. 이때 면을 이탈하는 조건으로 수직항력을 뭘로 만들어주는데?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면을 이탈하는 조건으로 수직항력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mv 제곱이라는 값이 mg 얼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에서, 자, 최초에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mg 라지 얼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자, 그리고 이때 이탈하는 이 높이를 g라고 한다면, 자, 얘는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자, 얘는 mg g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천연 두부로 들어가다. 자, 그럼 여기에는 2분의 1 곱하기 mg all 코사인 세타 플러스 mg g가 되고, 여기에서 all 코사인 세타라는 게 바로 뭐가 되니? all 코사인 세타니까 g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 mg g 더하기 mg g가 돼서 얘는 2분의 3 mg g가 되고, 따라서 g라는 값은 얼마? 3분의 2 어리다가 이해 가요? 자, 세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얘를 응용시킨 문제는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지난 시간 한 것까지 해갖고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야.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회전 중심이 있고 여기에 크기를 무시하시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실의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 있어요. 이 위치에서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라고 하지? 물체는 무슨 운동하지? 진동 운동. 자, 접선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원 운동의 일부의 궤적을 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어떤 유리 위치에 못을 박아봐.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못에 걸려서 얘네들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때부터는 좀 출렁이는 운동을 하겠지. 반면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못을 박아놓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줄이 뺑글 감기어 버리겠지. 자, 이때 적당한 위치에 자 줄을 감아보기로 했어. 못을 박아보기로 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 점을 중심으로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원 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 얘를 원운동 시키기 위한 최대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누구야? 이 지점이 되겠지. 네. 만약 원운동 할지 말지를 판정하는 것은 최고점에서의 특징이 중요해.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c가 나타나지. 그렇죠? 이때 반지름을 x라고 하고 얘는 견디는 힘, 실의 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운동의 식에서 자, 원운동의 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T 플러스 mg가 x분의 mv 제곱이라고 얘기해주죠. 이때 t라는 값이 0이 되겠지. 얘는 원운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야. 자, 0으로 가보는데 따라서 mv의 제곱이라는 값이 mg x가 됐어요.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을 한번 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을 살펴보는데, 자, 최초 에너지 mg l이라고 해. 나중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 x가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에서 mv 제곱이 이미 구한 값이 되어버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여기 2배 2x다. 그치? 2x가 되는데, 그럼 얘는 2분의 1 mg x 플러스 2mg x가 되어버리니까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5 mg x가 됐다. 따라서 x라는 녀석은 얼마? 5분의 2l이라는 값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루트를 거꾸로 한 거잖아, 그치? 원동시키기 위한 최소 높이 2분의 5를 계산했었잖아. 거꾸로 얘는 어를 계산하는 거지.
그렇게 졸려? 너도 동근이가 되려? 동근이 보니까 만화 캐릭터하고 비슷한데 어디서 봤는데 저 캐릭터? 쓰리 하이트 아이스 에이지 나오고. 원시네? 그 있는데 나무늘 보고 살짝 이상하게 못생긴 가지고 다니네. 나무늘 나무늘 아니야. 도토리 남들거 아니야? 개미 할게요. 개미 핥기. 어? 개미 할게요? 붉은 바지. 아이스 애기가 에이지인데. 이렇게 생겼어? 당연히 카이지가 카이지 나왔다. 하이진 누구야? 다 정리했습니까? 진짜는 자, 그래서 에어컨 박사. 자, 상당히 중요한 주제야 이 주제. 잘 듣게 드시고요. 자, 이번에는 만유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인공위성의 운동들이 주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만유력에 의한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를 볼게요. 만유력에 의한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유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똑같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써줄 수가 있다라고. 자, 이때 예성이는 왜 어쩌다 그 자리를 쫓겨났어? 어? 여기 갈려버렸어. 저 자리는 그 좋은 사람 귀양 보내는 자리였어? 아이 뭐야 되게 언제였어? 그건 되게 왔어. 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게 인간시대 최악의 자리래요.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멀쩡한 상태 채봐도 잘 안 보여. 그 시간. 내가 길쭉하게 옆으로 써주는 모르겠다. 뒤에 서 있어. 자,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n이라고. 이게 바로 자, 만력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간단한 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위성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 자,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 참고로 기억해두면 굉장히 중요해. 자,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생각해보도록. 우리 지난번에 케플러 법칙 할 때 탐험계도에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해줬었니? 네. 했었니? 얘기야. 여기 라지 m이라는 아이가 있고 이쪽에 자, 원운동을 하는 스몰 m인 인공위성이 있어. 얘는 지금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했지. 네. 그렇다면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2분의 1 mv이고 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자, 이때 얘가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 구심력이 중력이야. 그래서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살펴보면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는데 얘가 원운동을 하는 거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mv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이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어버리는데, 자, 이 값은 이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 빼기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어버려서
이 인공위성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는 지구의 인공위성이 항상 속박되어 있다는 걸 뜻해줘. 이열분의 GM-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타운궤도의 경우에는 얼 대신에 장방경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했었지. 원칙적으로 계산한 값이 있었는데 그냥 바꿔줘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일반 물리학도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드렸었을 거야. 근인적 원심점에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있다는데, 자, 이거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끝내놓고 12분 1분까지 들어갈 때